네, 요즘 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또 틈나는 대로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략을 세워드려야겠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장영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전에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어제 코스피가 좀 오르긴 올랐어도 반등을 했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 올랐네 싶어서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제자리 아니면 더 내려가 있고 말이죠. 뉴스에 또 움직이려 보니까 너무 늦고 말이죠. 좀 쉽게 좀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어려운 시장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죠. 예. 최근 시장이 해석하기에 좀 어렵게 굴러가는 게 사실입니다. FOMC가 18일에서 19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지표 발표되면은 좋게 나오면은 그러면 QE가 축소되겠네. 예. 나쁘게 얘기하면 QE가 지속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일 S&P에서 등급 상향 이슈도 있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서도 QE가 그러면은 축소되겠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해석이 아니죠. 지표가 잘 나오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 썼었는데, 지표가 안 나왔다라 그래서 QE가 지속되겠다.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는 거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장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했으니까, 이제 FOMC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시장이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흔들린 과정입니다. 급바운딩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빠졌으니까 급바운딩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고치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삼성전자가 6% 빠진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6% 빠지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손에 꼽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일 어땠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급바운딩 할 것 같았으면 전일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죠.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반등을 이끌어 줬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일 시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았고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2천억대 매물을 삼성전자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최상단,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삼성전자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급바운딩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ADR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시험으로 비유하면 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충 찍으면 답이었는데 지금은 대충 찍으면 오답일 확률이 높다. 신경 써서 써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시장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리하게 배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죠. 삼성전자를 건드렸고, 삼성전자 중에서도 핸드셋을 건드렸고, 핸드셋을 건드리다 보니까 딸린 식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코스닥이 급락했었죠. 근데 전일 시장에서 조금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돌리긴 했는데, 이게 연속성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세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연속성을 보이려면 사실 삼성전자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전일에 부품주들이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거 이어질 거다. 코스닥 시장 강세론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심플하게 시장을 보길 원하시죠. 저도 심플하게 시장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지표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예. 찾아봐야죠. 예. 달러 인덱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과거에는 계속 엔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 표현했었던 게 일본이 이뻐서 응원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일본은 응원한다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일본이 전일 시장에서는 크게 올라왔습니다만 금요일 시장까지 해서 크게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엔화는 일단 약세 속도가 무뎌졌고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보자. 달러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요. 상당 부분 강세 쪽으로 흘렀습니다. 상당 부분 달러 인덱스가 강세 쪽으로 흐르고 나서 최근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상당 부분 꺾였다라는 거죠. 전일 시장에서도 81.667달러 수준으로 마감을 줬는데요. 요거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는 건요. 선진 증시, 그러니까 S&P, 다우, 이런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선진국 증시 쪽에 강세를 띠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 강세가 꺾였다. 달러 인덱스 강세가 어느 정도 무뎌졌다. 속도가 떨어졌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머징 역으로? 증시 쪽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라는 개별 이슈가 시장을 쥐고 흔든 거죠. 예. 전일 시장에서 상당 부분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맥혀 있으니까 큰 폭의 반등을 못 보여준 거고 삼성전자가 막혀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는 괜찮은 반등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여기서 뭐 84달러만 이런 식으로 흐르지 않는 이상 84달러 뚫고 뭐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보이지 않는 이상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다만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삼성전자 방향성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는 일단 속도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전일 엔화가 다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과거처럼 우리가 뭐 120엔 간다, 130엔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떨어진 부분 이제는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본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실업률도 그랬고요. 지금 QE가 축소된다. QE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 강세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를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급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급등락, 그러니까 크게 빠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갑자기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한 방 해주면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별로 작지 않을까.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페이지 보시면은요. 달러 인덱스는 통화 바스켓입니다. 통화 바스켓이고 이 통화 바스켓에 들어있는 비중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큰 비중은 유로입니다. 유로고 그 다음 비중은 N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쪽을 기다리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빠져야 임원징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빠지려면 유로나 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강세 쪽으로 가야죠. 지금 유로나 N 같은 경우가 강세 쪽으로 흘러야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머징이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죠. N달러입니다. N달러가 지속적인 약세 슈팅을 보였습니다. 약세 슈팅을 보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약세가 부러졌죠. 전일에 일본 증시에서 지표 나온 것들 보시게 되면은 아베노믹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잘 굴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엔화한테는 어떤 요인입니까? 엔화는 강세 요인입니다. 약세 슈팅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강세보다는 약세 쪽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일의 총선을 앞두고 독일이 총대 매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일 총선 끝나고 나면은 총대 맺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유로화가 과거에 1.2달러 깨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 걱정하던 순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돌아 나옵니다. 이런 그림들 상당 부분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때문에 반등의 그 타이밍 자체를 한 번 놓쳤습니다만 시장이 부러진다, 시장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다. 뭐 사실은 삼성전자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해석, 지금은 달러 인덱스를 본다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이 상황에서도 투자자들 그래도 실수는 없습니다.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짧게 덧붙여 주시죠. 네, 뭐 전략 부분이니까요. 자료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은 삼성전자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미우나 고우나 삼성전자 빼고 주식시장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노선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일선입니다. 과거에도 200일선 딛고 일어난 적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전일에 저 양봉,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양봉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두껍게 팔았습니다. 이틀 연속 두껍게 팔았죠. 하지만 기관권에서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이에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키를 잡아주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싸 보이긴 합니다만. 거래소 주봉입니다. 거래소 주봉도 보게 되면은 200주봉,
1880선인데요. 지금 1920이나 1880이나 뭐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일봉인데요. 더 무너지면 사실 머리 아픈 구간이었죠. 전일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쭉쭉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켜줘야 될 선 중심으로는 추가적으로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외국인들이 원달러 빠지는 구간에서 두껍게 들어왔죠. 최근에 원달러가 상당 부분 돌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수급표가 강하면 이상한 거죠. 외국인들 수급표는 다소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달러가 밀려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죠. 수급입니다. 시장이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급속도로 밀렸습니다. 예. 3일 동안에 2만 계약 팔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을 돌려친다 라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선물 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물 계약수 부분에서 예. 두껍게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시그널을 보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끌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있든 없든 지금은 시장을 해석하는 데 중심 지표는 달러 인덱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장에서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